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부를 두고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당대표를 무능한 검찰이 잡아가려 한다면 왜 잡아가느냐, 무슨 죄가 있다고 잡아가느냐, 잡아가지 마라 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잡아가라. 도장 찍는 사람들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동훈 하는 짓을 보면 걱정이 좀 되시죠? 제가 며칠간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물리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거부. 이 대회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의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의 저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하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당당하게 저는 부결표를 던질 거거든요. 이런 의원이 저 한 사람만일까요? 친명계 주장 어떻게들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올 건 이제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넘어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자기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탄 치지 않겠다라고 또 공언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대표 자신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나가겠다, 구속영장 심사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걸 갖다 부결을 시킨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찾아낸 묘수라는 게 결국 뭐였냐면은 그 민영배 의원이 얘기했나요? 표결 자체를 보이콧하자. 표결이 딱 시작되면 우리가 몽땅 다 나가버리자. 근데 국민들이 볼 땐 그거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거 당연히 부결시킨 걸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더 그림이 좋아요. 그 전에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부결시키거나 이러면은 별로 이렇게 그림이 나올 게 없는데 탁 나가는 장면은 카메라로 찍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우르르. 그럼 사실은 이거는 차라리 앉아가지고 부결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의 염장을 더 심하게 지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수라고 냈는지. 근데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한다면 그냥 하지 말고 나가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해요? 그거는 저 투표 불성립이 되고 예. 그렇다고 이게 종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본회의에 또 상정이 되면 계속 또 상정되게 돼 있습니까? 예, 계속 상정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계속 상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노리는 건 뭐냐면은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다 일어나서 나와 퇴장해라고 하는데 거기 퇴장 안 하고 앉아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저것들은 수박이다. 그래서 수박 감별을 하는 거고 네. 기독교 신자들을 그 가려내기 위해서 후미에라고 십자가 밟기 그거 주저되면은 처형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그런 게 연상이 되는 거죠. 민영배 의원이 이 말도 했어요. 한동훈의 간악한 짓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기우지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입으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적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또 특히 강성 그 지지자들 개딸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계속 뭐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자기가 얘기한 것도 자기가 못 지키는 그런 유약한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정말 세상이 바뀔 수 있게.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윽박질렀습니다. 수박이라며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이 어떻게 정권을 교체하고 어떻게 국민들과 민생을 구해요? 당신이 입만 닫으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임영청 왔습니다. 아 여기 왜 왔어? 이 동네. 우리 동네 왜 왔냐고. 나가 임영차. 나가. 어디부터 함부로 와. 너 배신했잖아. 여기 이재명 진대야. 앞으로 가르치지 마. 거짓말하지 말고. 잘 되면 이재명 도와준다더니 배신할 때는 가만히 있던지. 대장들과 대삼천 대모와 함께 여기. 네. 사실 딜레마에 빠졌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탁 나가가지고 의원들한테 가결시켜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아니 보이콧을 하든 간에 일단 비명과 친명 간의 그 갈등은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걸 봉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고 뭐 그렇게 또 자신 있어 하잖아요. 뭐 증거가 없다며 네. 검찰이 무리한 수사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그게 우유부단한 분이 아닌데 그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특히 당대표가 된 이후 작년 8월 이후로는 이재명스러움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아, 이재명스러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결단하고 통 크게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자신의 체포 동의안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유부단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의원들이 뭐 보이콧 얘기 나오고 부결 얘기 나오면 당대표가 스스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신의 입장을 강조해줘야 돼요. 가결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자기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당을.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리더십을 잃은 거죠.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면 죽는다는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장기화되고 논란이 끄면 끌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법 리스크 위험은 더 커지고 정치적으로 훨씬 불리해집니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좋아요. 예. 실제로 뭐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친명이 맞나? 왜냐면 이재명 대표랑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네. 결이 뭐 전 완전 다른 것 같지 않고 하나는 옆에서 이렇게 북을 치고 하나는 이제 다른 북을 치면서 가는 건데 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거의 뭐 피의자가 거의 직업인 수준까지 왔잖아요. 이 정부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 문재인 정부 때 불거졌던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직업이 피의자가 된 것까지 한동훈 법무부가 한 일은 없어요. 본인이 만든 거예요. 본인의 직업 본인이 만든 거고 자기들이 약속을 했어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네. 근데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치공학적인 고려, 뭐 꼼수 이런 걸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근데 자꾸 말씀 중에 이분 하면서 저 쳐다보는 저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봤어요. 일부러 이번에 한 번. 근데 어쨌든 예.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 같은 건 피결합니다. 아, 그렇군요. 참여합니다. 이재명 대표 그 일부 측근들이나 개딸들이란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구속도 크게 이제 불리할 게 없다. 이런 생각도 하는 논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는 구속이 돼도 검찰의 카드는 다 읽었고 이제는 재판에 가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만 남았다. 예. 그리고 구속되더라도 어차피 지금 당장 사퇴만 하지 않고 12월까지만 끌고 갈 수 있다면 공천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 막 일부에서 보이콧하자, 부결하자 이래 버리니까 이재명 대표를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대표님이 지금 재판 중인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다른 또 사안이 발생할 때는 구속영장 청구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십니까? 그러니까 빌 때 청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방어하지 않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이게 제 입장인 것이죠. 부당하긴 하지만 언제든지 소환하면 응해서 조사받는다. 영장 청구하면 방탄국회 소집하지 않는다. 리스크가 많으시니 10월에 사퇴하고 비대위가 꾸려지지 않겠냐는 이런 전망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전망이 아니라 기대겠지요. 특히 여당이 그럴 것이고요. 제가 78%라고 하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더 강화되는데 진짜 진심으로 생각하는 의원은 정성호 의원이고 박찬대 의원이 나서서 뭐 통화를 연결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데 네. 이분도 이재명 대표하고 이전부터 무슨 정치적 운명을 갖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측근들을 특보단을 임명했어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측근들이에요. 그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친명계라서 핵심 친명계 의원들 이렇게 나열을 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진짜 이재명 대표가 생각했을 때 본인한테 물어보면 측근이라고 생각할까? 저는 그런 아니다.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은 예. 여기 가끔 나오시는 정성호 의원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가
그 측근들하고 대화할 때도요. 자기 의견을 속내를 잘 안 내비쳐요. 얘기를 많이 듣고 네. 결론을 결코 그 대화 상대한테 그 자리에서 내리고 돌아서지 않는다고 생각보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끌려가는 형국이 되는 것 같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자기가 정치적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것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 본회의장 가서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은 지키고 이런 맥락 하에서 계속 정치적 스탠스를 밀고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그 스탠스 헛발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민영배, 뭐 정청래, 박찬대 이런 분들은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그럼 이 봅니다. 경우에는 자기 말이 정치하는 필요 거예요. 없습니다. 예컨대 정청래 의원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재명 구속되기를 속으로 바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자기가 당대표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분이 떠났을 때 남긴 자산 있잖아요. 이걸 누가 먹느냐라는 거 아닙니까? 강성 지지층들의 자산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제가 어필하는 얘기들을 해놓는 거고, 실제로는 뭐 구속이 안 되면 이재명 체제 내에서 자기가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고, 구속된다면 더 좋은 거고, 이런 마음인 거죠. 이번에 그 경기도 내부 고발한 공무원이 이번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수사받고 있는 배 씨 있잖아요. 네. 공무원 배 씨가 그 자기가 모셨던 보스인 이재명 씨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지칭하면서 진상이라고 지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주변에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믿을 만한, 끈끈하게 서로 존경하고 뭔가 몸바쳐서 충성하고 이런 관계는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 김규환 실장님께서 지금 뭐 예전에는 결단력이 있고 뭔가 이랬던 분이 지금 상황에서 좀 망쳐졌다. 네. 주변에 얘기에 끌려다닌다. 지금은 좀 리더십이 좀 나빠졌다.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제가 이걸 성남시장 때부터 지켜봤는데 진짜 화끈한 남자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열었어요. 화끈한 남자라고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이 신천지 뭐 저 단속, 뭐 유흥업소 단속. 그다음에 재개발 현장에 가서 두들겨 부시고 이러는 걸 보면 정말 어려운 결단이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아니 사석이라서 화끈하세요. 정말 어려운 결단이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아니 사석이라서 화끈하세요. 근데 정치의 영역에서는 미지근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분이 이렇게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된 여러 가지 쇼를 보면 정치인으로서 비용과 편익이 있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게 아니고 그냥 굉장히 화끈한 쇼를 하는 거예요. 기회주의하고 파퓰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실장님, 네. 화끈한 사람은 문모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